3그리고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5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7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6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정미월 갑술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갑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간목일간이 되겠고,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 보시고요. 일간 다음에 볼 글자는 월지가 되겠습니다.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 일간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천간 10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글자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글자 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이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화라고 하는 것은 불,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은 쇠의 기운,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목화토금수의 어떤 생극재화의 이치에 따라서 사주가 많이 변하게 되고 세상이 변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는데, 이 간목이라고 하는 글자를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해서 양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면서 양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양으로 구분했으니 이제 음에 해당되는 나무도 있을 수가 있겠죠. 똑같이 음의 기운을 똑같이 나무이면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양의 기운, 좀 진취적이고 강하고 좀 고든 성질의 그런 단단한 나무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은 좀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물상으로 표현할 때는 대립목이라고 하죠. 큰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라든가 아니면 전나무 같은 큰 나무 쪽으로 참나무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무로 볼 수 있는데, 이 간목의 특징은 단단하면서 고든 성질을 가지고 있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향해서 쭉쭉쭉쭉 뻗어가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이고, 상대적으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 아니라 양류목이라고 하는 성질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양류목이라고 하는 것은 잘 어떻게 되냐면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위에 나무 중에서 예를 든 것이 참나무가 있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참나무에 대비되는 갈대 같은 거 있죠. 갈대는 부드러우면서 잘 휘어지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보면 화초가 되는 것이고요, 나쁘게 보면 풀이 되면서 잡초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넝쿨식물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어떤 분들, 선생님 그러면 을목은 잡초고 간목은 큰 나무니까 간목이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간목이 좋고 을목이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간목은 간목 나름대로의 용도의 쓰임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을목은 을목 나름대로의 용도와 쓰임이 있으면 좋은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간목의 용도, 쓰임은 어디에 있다?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이라고 표현하죠. 동량지목으로서, 큰 제목으로서 궁궐을 짓거나 집을 지을 때 큰 버팀목, 그죠? 대들보라든가 기둥으로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간목은 그냥 계속 자라게 두어서는 안 되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을 대동해서 경금으로는 간목을 작벌하죠. 작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베어서 쓸데없는 잔가지들을 쳐내고 그거를 아주 쓸모있는 제목으로서 만드는 것을 바로 경금이 작벌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금이 간목을 작벌하기 위해서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경금을 정화로서 단련해서 경금이 날카롭게 날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만 경금이 깔끔하게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용도는 없겠고 오로지 좋은 화초가 되는 것이죠. 화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꽃을 피우는 그러한 용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목화통명이라고도 하죠.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잘 배합을 해 준다라고 하면 을목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화통명은 꼭 을목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간목도 목화통명이 돼서 큰 나무도 꽃을 피우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간목의 용도는 원래 꽃을 피워서 목화통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량의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목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간목은 경금과 정화를 잘 어떻게 배합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귀를 얻을 수 있고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절기로는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요. 소서가 되면서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월이 바뀌는 기준은 이제 대서가 아니라 소서라고 하는 절기가 되겠고요. 대서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자, 대서가 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5월에 일음이 시작한다라고 했지만 대서가 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소설절 중에 있다라고 하면 마치 5월과 같이 뜨거운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금수의 기운이 진기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보다 한기가 조금씩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이라고 해서 계절로는 여름이 되죠. 여름. 4월도 여름이고요. 5월도 여름이고 미월도 여름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여름이지만은 화는 4, 5월에 왕하고 미월은 토왕절이다. 절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사오미 남방 이의 여름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어떤 특징, 기후적인 특징은 매우 뜨겁고 고온하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토라고 하는 미월의 미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뜨거운 모래와 같은 그런 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뜨거운 모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토 위에 예를 들어서 을목이 심어져 있다. 미토 위에 또는 간목이 심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뜨거운 사막 위에 간목 또는 을목이 심어져 있다라고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목이죠. 자, 간목이 미월에 태어나면 간목 한 그루가 이렇게 심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지만은 미월의 간목은 예를 들면은 사막에 나무가 심어져 있긴 한데 어떤 나무들 가서 멀리서 보게 되면은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숲이 어떻게 돼 있다? 바싹바싹 말라 있어서 마치 유령이 나올 것 같은 옛날 어렸을 때 만화라든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멀리서 보면 숲이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보면은 나무가 다 말라 있어 가지고 고목이라고 해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목이라고 해서 이제 말라서 죽은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경금과 정화를 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미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수가 없게 되면 말라서 고목이 되기 때문에 지지로 수 한 점 정도는 있는 것이 필요하다. 천간으로 개수가 한 점 있어도 이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개수라고 하는 것이 미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뭐다? 수라고 하는 것은 사후미월에 약하기 때문에 금으로서 배합을 해주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또 별도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면은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는데 만약에 미월에 간목이 태어났는데 간목이 약하지 않고 이렇게
갑인도 이렇게 있고 또는 묘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갑목일간이 왕하다라고 봤을 때는 이때는 개수를 쓰지 않고요. 정화로서 정화를 쓰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갑목일간이 신왕하게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그래서 미월 같은 때라든가 다른 계절에 목이 왕할 때는 경금으로서 갑목을 작발할 때 정화로서 이렇게 경금을 이렇게 단련해주는 용도로 쓰게 되는데 4월이라든가 5월이라든가 미월 같은 경우 특히 화가 왕할 때는 너무 화가 왕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너무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수가 있어서 경금을 갖다가 뜨거운 화를 갖다가 좀 제해주는 그런 역할로 하게 되지만은 미월이 있어 목이 왕할 때는 경금 정화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의 배합법이 된다라고 보는데 이때는 보다 목이 좀 왕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개수를 써서 갑목을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사가 되겠죠. 그래서 진술충의월 같은 때에는 갑목도 그렇고 다른 일간들도 마찬가지고 이 환절기인 진술충의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배합하는 방법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의 갑목, 개수 경금을 쓰든지 또는 정화 경금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어디에 따라 달려있다.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화가 왕하게 되면은 개수 경금을 쓰는 것이고요. 또는 목이 왕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화 경금으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좋다. 그거는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갑목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격을 보고요. 전체 국세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이고 격국을 보면 그 연후에는 이제 용신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갑목이라고 하는 일간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그죠? 양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지의 관계는 일단은 양대음이 되는 것인데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관계가 있죠. 내가 토를 극하죠. 극자라고 하고요. 극자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표현하게 되겠죠.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둘로 나누게 되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과 편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다라고 하면 그건 정제가 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배합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편제가 되는 것인데 오늘은 양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니 오늘 갑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정제의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요.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고 목은 약한 계절이니 재다신 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미토라고 하는 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정제격의 재다신약으로 볼 수 있지만 미토 안에는 정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을목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해서 겁제격으로 격을 잡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화가 이렇게 투출하는 경우에는 이 정화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갑목 입장에서 정화라고 하는 것,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 목생화 하게 되니 만약에 미중에 있는 지장간 정화가 이렇게 이건 꼭 월간에만 투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시간에 투출해도 되겠고요. 연간에 이렇게 투출해도 이거는 미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제격으로 보지 않고요. 상관격으로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상관 일간은 약하고 재성과 식상이 왕하기 때문에 역시나 신약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월간에 이렇게 정화가 투출되어 있으니 상관격의 일간은 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수가 있어서 갑목의 뿌리를 좀 배양해 주고요. 그 다음에 토를 갖다 윤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물을 보느냐 물을 보지 못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인데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갑목이 미에도 솔직한 말로 미중에 있는 을목이 있기 때문에 갑목이 미에 통근할 수 있고요. 연지에서 인을 받기 때문에 갑목이 인에도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미월에 이렇게 상관격이 되어 있는데 일간 자체가 미하고 인의 통근을 하여서 일간이 신약사주가 아니고 이제 이거는 신왕사주로 보았으니 인성인 수는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자, 미월에 정화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4월이나 5월처럼 이렇게 사주가 어떻다? 몹시 고운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러면 아무리 간목이 뿌리를 둬서 튼튼하더라 하더라도, 간목이 크다 하더라도 고목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고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말라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수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수를 보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취용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조후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월간에 이렇게 상관인 정화가 있어서 임수하고 이렇게 첩신 붙어 있게 되면 정임이 합을 하게 되죠. 근데 정임 합해서 목이 되느냐? 이거는 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그냥 탐합해서 정화는 정화로서의 용도를 하지 않고요. 임수 인성은 인성인 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탐합망생이다. 임수가 간목을 생해줘야 되는데, 생해주고 조후해야 되는데, 임수가 정화하고 합하느라고 생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조후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얘는 예를 들면 로미오고요. 얘는 줄리엣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하느라고 자기 가문을 돌보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수는 있어도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일지에는 술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이 술토는 뭐예요? 지지 술토는 물기가 없는 건토가 되겠죠.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게 진토였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간목일간이 윤택해질 수 있겠지만은, 저 술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오히려 열기를 가중하게 되고 재성인 토만 더 왕해지게 되는데, 그 재성인 토가 왕해지는 것이 보다 마른 땅이기 때문에 사막이 더 넓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미토 술토는 수를 갖다가 토극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똑같은 토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토가 아니라 진토였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나았을 것이나, 이것이 술토라는 것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배합이 좋은 배합이다, 나쁜 배합이다, 썩 좋게 보기는 어려운 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생시를 보기 전에, 자,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금수운으로 가서 수의 기운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초년에 화운을 가고 이후에 갑진대운을 지나 목운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초년부터 지금 50세 이상까지가 거의 목화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가 좀 더 필요한 것은 남자로 태어나기보다는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수의 기운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녀에 따라서 생시도 약간씩 차이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시지에서 자수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죠. 이 자수 하나가 물론 임수의 뿌리도 될 수 있지만, 임수는 정화에 묶여 있어서 정신이 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수에 의존하기는 좀 그렇고요. 자수 하나를 가지고 간목의 뿌리를 두고 그다음 토를 갖다 윤택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수의 기운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화운 가게 되면은 이 수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 조금은 부족한 감이 있고요. 역시나 이제 갑자시가 아니더라도 여명으로 갈 때는 무신대운되는 인신상충하는 그러한 위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건 좀 약간 숙명과도 같은 겁니다. 만약에 오늘 태어나게 되면 어떤 남자이든 간에 이 무신대운 때 인신상충이라고 하는 것을 모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병인대운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사주의 임수 하나 빼고는 다 마르고 건조한 글자밖에 없겠죠. 그나마 이 임수마저도 정화가 묶어놓고 있다. 그러면서 선생님 이거
종격 되지 않겠습니까? 뭘로 종할 거예요? 목으로 종할 거예요? 아니면 화로 종할 거예요? 아니면 토로 종할 거예요? 종격이 되지 않죠. 그냥 매우 몸이 건조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금순으로 가게 되면 무신대운, 갑술대운 이때만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대운들이 이렇게 나쁘지 않지만은 남명, 이렇게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수기가 매우 부족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 대운 때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고, 병인대운, 정미대운 마찬가지의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남녀 불문하고 얻지 말아야 할 생시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진시가 돼. 이건 뭐냐면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토왕절에 무토까지 투출하게 되면 토가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제다신약이 더욱 강해지게 되겠고, 아무리 인에 뿌리를 든 간목이라 하더라도 고목이 된 간목을 가지고 토를 갖다가 제거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무진시도 역시나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잘 선택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사시가 돼도 마찬가지로 수의 기운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정임이 합하는데 갑기도 같이 합하려고 하죠. 그럼 갑기 합토 합하 토격으로 되느냐? 그렇지도 않죠. 사주가 매우 조열하면서 매우 건조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경호시가 된다라고 하면 오술이 이렇게 준삼합을 이루게 되죠. 아니죠. 연의 인지까지, 임무까지 있다라고 하면 인오술 화국을 형성한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겠죠. 그러면 미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뭐가 왕하다? 화, 토가 모두 왕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제 아무리 경금이 천간에 있어서 임수를 생해준다 하더라도 겉모습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겉모습을 보면 관성이 있어서 임수를 생하고 인도가 나를 생해줄 것 같지만 임수는 정화에 묶여 있고 지지로 화토가 왕해서 경금이 화가 왕하면 경금이 녹아버리게 되겠죠. 그럼 이 경금은 역시나 수를 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없다. 그래서 경우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생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뭐 갑자시 정도 내지는 을해시인데 뭐 을목투출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간목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임신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남자보다는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임신시 계유시로 태어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사주 배합이 매우 편중되고 편고해서 수기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건조한, 몸이 건조한 생시이기 때문에 수를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렇게 갑인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이런 생시 더해서 갑술시까지만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수기가 너무 약하다. 만약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남명이면은 조금 봐줄만 하지만 여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매우 힘든 삶을 특히나 초년부터 매우 어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단점이 되겠고요. 만약에 여명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임신시, 계유시 정도, 뭐 갑자시도 나쁘지 않지만 임신, 계유시가 가장 합리적인 생시가 아닐까라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